이 볼 받는 위치가 굉장히 여기서 위로 요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가장 잘하는 위치는 여기. 요 공간이잖아요. 양쪽이 있잖아요. 요 공간. 손흥민 존 감차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근데 이 선수를 쓰게 되면은 손흥민이 감차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손흥민이 9번 역할을 하는데 10번으로 나오면서 요 존 포켓 존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거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겠죠. 아, 감독님 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말도 잘한다. 대학 축구 대회 출전하셨던 거죠? 맞아요. 축의 대학 대회 갔었어요. 아이고 잘하셨죠? 아니죠. 뭐 8강전에서 승부차기를 졌는데 경기 내용 좋았어요. 더 타신 것 같아요. 더 탔고 네. 대신 이제 여기가 그리웠어요. 진짜요? 이 방이. 그러면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또 현장에서 네. 또 이렇게 선수들도 지도하고 지켜보셨을 텐데 다시 요 작전판으로 한번 네, 얘기를 네, 해주시죠. 요즘 뭐 국내 축구 팬들에게 가장 화제 중에 하나는 유럽 축구로 놓고 보자면 토트넘의 변화된 축구. 아 그렇죠. 와. 네, 그렇죠. 감독 바뀌면 이렇게 축구가 달라질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진짜로 네. 요즘 축구는 뭐 옛날 축구도 그러겠지만 감독 노름 맞습니까? 감독 노름 받는 것 같아요. 네. 감독이 바뀌면 정말 그렇죠. 팀이 확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앞서서 그 감독이 이제 선수단을 장악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 전술도 전술이고 하지만 그 감독을 따르는 선수들이 얼마만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토트넘 경기를 보니 포스텍 너무 기니까 포스테코글로. 포스텍 이러면 되죠. 네. 포스텍 감독 자체가 이 선수단을 장악한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술적도 변화 또 경기력도 좋아진 것. 많은 변화가 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팀 같아요 느낌이. 말씀대로 감독 노릇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감독이 다른 축구를 하기도 하지만 그 감독이 지금 선수단을 잘 장악한 것 같다. 네, 야 우리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네. 네, 거긴 당연히 손흥민이라고 하는 주장의 역할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네, 맞죠. 주장은 이제 현역도 해보셨? 저는 많이 해봤어요. 주장 해보셨죠? 저는 저기 아마추어 때도 해봤고 전북 3년차 때도 한번 해봤고. 아 전북 때도 주장이셨군요. 관장 한번 달아봤었죠. 근데 그 무게감 자체가 틀리죠. 어떻게 달라요? 어떤 거냐면 내 거를 내려놔야 되니까. 내 것을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캡틴이 먼저 팀 안으로 들어와 버려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로 완장 찾냐 안 찾냐 그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거를 먼저 내세우다 보면 팀이 언젠가는 균열이 생겨서 붕괴가 된다는 거지. 예. 야 이게 참 상호형 나오니까 바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있구나.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걸 내려놓는다. 팀을 먼저 생각한다 이러는 게 확실히 주장원장을 딱 차니까 손흥민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몰려들어서 또 항의하면 이번 시즌 또 카드 받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모든 상황이 있으면 말리잖아요. 다 말리고 내가 할게 막 가서 심판하고 이야기하고 또 여기서 얘기하고 뭔가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하고 자기가 다 선수들 불러 모아서 관중들에게 가고 계속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주장의 완장 무게라는 게 있구나. 근데 뭐 제가 이제 그 영상 쇼츠도 봤는데 아직까지 말은 잘 듣지는 않더라고. 선수들이? 소니가 막 모으는데 빨리빨리 안 와. 계속 끌고 다니면서 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예를 들면 자기보다는 팀을 먼저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다. 주장 완장을 차보면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뭐 뒤에 있다 전술 얘기도 하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보면 이쪽에서 이런 장면에서 여기 쪽에서 많이 플레이하잖아요. 거의 이제 왼쪽에서. 그쪽에서 하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제끼고 막 슈팅 때리고 막 혼자 막 해서 막 골도 넣고 어시스트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으니까 사실 내가 주장이고 지금 여기서 거의 고참이고 제일 유명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주장이면 더더욱 사실 그러면은 좀 네네. 그런 게 있다.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포스텍 감독하고 소니하고 아마 분명히 미팅을 개인적인 면담을 했겠죠. 근데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런 거를 주문했었어요. 소니 팀으로 먼저 팀 플레이를 먼저 좀 해줘라. 손흥민이 그 인터뷰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진짜로요? 네. 저는 진짜 못 봤어요. 못 들었고. 그러니까 뭐 이 감독님이 꼭 그렇게 얘기 아니라 지금 내가 감독님이 어떤 축구를 원하는지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나는 경기장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팀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공간을 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타적인 거 그런 플레이가 많고 맞아요. 지금 3경기 했지만 지금 키패스가 2.7개면 거의 3개 그러니까 경기당 제가 된 3개 정도잖아요. 이건 뭐냐면 동료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 이거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플레이의 전술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떤 주장이 되면서 그런 거. 분명히 또 감독하고 전술 이야기를 주장이면 좀 더 많이 하나요?
더 하죠. 아. 왜냐하면 개인 면담을 캡틴하고 이제 전체적인 거를 팀 분위기나 그러겠지. 그러려고 주장시킨 거겠지. 네, 이런 걸 하면서 전술적인 부분, 특히나 부분적인 개인 전술에 대한 것도 상의를 하죠. 네. 그러겠구나. 그럼요. 주장은 선수단 대표해서 소통하려고 할 때 만든 당연하죠. 거니까 좀 내 방 한번 와줘 그래서 뭐 얘기도 하고 내일 스케줄도 얘기도 하고 근데 전술적으로는 뭐 선수들은 분위기 어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결국 뭐 감독, 수석 코치들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주장이기 때문에 그건 변함은 없을 거예요. 국내 축구나 해외 축구나. 그렇지. 그래서 아마 더 개인 면담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이건 진짜 이렇게 뭐 국가대표나 프로팀에서 이 정도 경험하고는 또 현직 감독을 하시니까 더 그런 거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좀 됐습니다. 네네. 그냥 이 축구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네. 토트넘의 지금 리그, 네. 저 카라바오컵은 워낙 못해가지고 그러긴 하는데 이 그냥 프리미어 리그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달라진 것 같으세요? 우선은 제가 이제 그 전에 앞서서 그 컵대를 탈락한 거는 뭐 좋지 않은 상황은 맞지만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봐요. 카라바오컵 떨어진 게. 예, 리그에 집중할 수 있고 1월 달에 제가 볼 때는 FA컵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아마 리그에 포스텍 그 축구에 대한 걸 아마 계속 옷을 아마 입힐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새로운 축구니까 완성도를 계속 끌어올려야 되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토트넘 자체가 지금 세컨, 서드까지 플레이어가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두텁지는 않아요. 지금 선수는 있는데 쓸 선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밑으로 가면. 그래서 케인이 나갔고 뭐 제가 볼 때 메디슨이 왔고 우도기어 좀 괜찮고. 들어왔고 반더벤 반더벤 들어와줬고 골키퍼 비카리오도 잘하고 네, 있고. 비카리오. 예. 뭐이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잘 됐다. 먼저 상황이 나쁜 건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한 뭐 첫 번째 중요한 건 그거죠. 포메이션 변화. 백스리에서 백포로 변화. 우리 상호 형이 토트넘 경기 보면서 항상 그랬거든. 왜 백포로 안 바꾸냐. 저는 너무 기뻐요. 433 얘기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런 역삼각형 이것도 역삼각형.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번 시즌은 포메이션 포백 네, 네. 가고 있죠. 백포의 변화. 또한 이제 좀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메디슨이 왔다는 소리죠. 진짜 괜찮더라고. 이렇게 볼 잘 차는 미드필더가 너무 창의적이죠. 팀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 둘은 있어요. 그래 무조건. 진짜. 근데 정말 제가 볼 때 신의 한 수가 됐고 뭐 케인이 나간 거는 큰 문제는 맞아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니한테 더 막중한 책임감을 주면서 소니도 좀 더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다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 9번 위치.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이게 정말 어떻게 숙제죠. 숙제인데 한 얼마 남았나요 기간이? 윈도우 창 제가 볼 때 거의 이제 저희 아마 이걸 편집해서 올라갈 때쯤이면 문이 닫힐 겁니다. 저희 녹화 시점으로 하면 한 이틀 남았어요. 이게 뭐 극한인 상황인 건 맞잖아요. 그죠? 예. 맞는데 히살리송이라는 어떻게 보면 걸출한 스트라이커는 맞아요. 900억 주고 사왔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를 해줄 수 있느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이 안에서 특히 이 박스에서 골망을 출렁거릴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연계 플레이 좋아 뭐 좋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여기인데 저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려야지만 소니가 두 가지 정도 제가 볼 때 플랜을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플랜. 네, 플랜. 왜냐하면 지금 포스텍 감독 자체가 이 지금 풀백들을 안쪽으로 놓는다는 소리죠. 인버티드 플랜. 네, 그리고 비수마를 여기다 앞쪽에다 놓고 여기 센터백을 보호하는 거고요. 맞아요. 또한 지금 이 상황에 보면은 메디슨 자리가 어떻게 보면 프리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돌고 또 뭐 여기까지도 가고. 네, 거기에 따른 지금 사르라는 선수가 지금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요. 잘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위치를 어디에 둘지를 알고 뛰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몇 개월 안에 또 다른 선수가 되어 그러니까 새로운 영입이 된 거죠. 이 선수 자체가. 영입과도 같은 선수. 네, 그런 선수가 제가 볼 때 돼버렸고 이 축구 자체는 포스텍 이 축구 자체는 안쪽을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중원을 제가 볼 때 장악하면서 이 안에서 모든 걸 플레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적이를 놓고. 그렇죠. 풀백을 측면 쪽 선수를 이렇게 붙이는 건 결국 놓고. 안에서. 시티하고 굉장히 제가 볼 때 흡사하잖아요. 맞아요. 아스날하고도 비슷하고 특히나 맨시티하고는 거의 흡사한 플레이고 그리고 포스텍 감독 자체가 원체 공격 지향성인 감독이고 수비를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등한시하면서도 공격적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감독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와이드에 있는 윙어들이겠죠. 근데 윙어들 자체는 클루셉스키, 소니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요. 왜 손흥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은 슈팅 막 때려야 되는데 왜 왼쪽 측면에만 있냐?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올릴게요. 네. 이쪽 중원이 여기 히살리송 그리고 사르, 메디슨, 비수마까지
안쪽으로 굉장히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전술은 특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2-3, 2-3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와이드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와이드 측면 윙어들이.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놓으니까 그러네요. 네, 이 전술은 지극히 이 측면 풀백들을 양쪽 측면 풀백들을 묶어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클룹세스키하고 손흥민 선수가 네. 수비 쪽을 이렇게 묶어. 그러면 여기 공간이 나오면 가운데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파페사르, 네, 맞죠. 제임스 매디슨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맨유 때도 마찬가지. 특히나 본머스 때 보면 이런 상황들이 그냥 뒤로 배우 공간으로 사르가 볼을 잡았을 때 매디슨이 요 사이로 공간 그렇죠. 뗐을 때 이 볼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볼이 그래서 볼이 나고 상대가 간파를 하겠죠. 파악은 하겠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아까 이제 말씀드린 플랜, 네. 첫 번째는 가운데로 너무 이렇게 몰아놓으니까 이 측면 특히나 제가 생각할 때 소니가 움직임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정도에서만 뛸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여기만. 그게 좀 단적.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에 따른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네요. 그렇죠. 자기가 판단한 게 아니라.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타적인 플레이 나오거나 키패스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마 이런 측면일 수 있는 거죠. 이타적이라 우리가 느끼는 게. 클룹세프스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레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막 안쪽으로 양쪽 윙어들이 들어오는 건 거의 없어요. 측면으로 일단 열어놓고 이쪽을 측면 풀백들이나 이쪽을 묶어버리고 또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솔로든 조합 플레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본머스던 때 그 소니하고 우도기하고 순간적으로 2대1 월 패스 딱 들어갔잖아요. 그런 거는 분명히 이제 안쪽으로 분명히 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골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우리 3선, 2선에서 올라오는 빌드업은 이 윙어들이 안으로 들어가시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 두 선수의 히트맵을 해서 딱 띄워 보시면 그렇죠.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해서 거의 양쪽으로 터치라인 쪽으로 벌렸더라고요. 얘기처럼.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면 소니에 대한 걸 우려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다만 또 다행인 것도 있는 게 뭐냐면 전 시즌은 한 시즌을 그러니까 롱 시즌을 가면서 이 히트맵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수비부터 여기까지 다 있거든요. 그렇죠. 후반까지 2선, 1선까지 다 있는데 지금 세 경기만 보시면 히트맵이 어느 쪽에 몰려 있냐면 여기에 몰려 있어요. 맞아요. 예전처럼 수비 쪽에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비는 그래도 이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활동량을 안 가지고 간다는 거 첫 번째 좋은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술 2-3-2-3 이렇게 측면 와이드로 벌려놨을 때는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 제한적일 수 있다. 많이 안 뛰어도 되지만 하지만 네, 또 뛸 수 있는 공간도 많지는 않다. 그렇죠. 근데 힘을 모아서 만약에 힘을 쏟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해요. 좋아요. 근데 이제 제한적인 움직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요게 이해했습니다. 조금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히살리송이 좀 더 뭐 소위 말 그대로 등딱이잖아요. 등딱이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언더랩이든 배우 공간에 좀 빠져들어간 역할을 해준다면 소니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되겠죠. 이때는 들어갈 룸이 나오네. 네, 공간이. 이렇게 되는데 소위 말 그대로 9번 역할만 딱 해서 여기서 제가 볼 때 등딱만 하고 움직임이 없다면 더더욱이나 소니는 움직임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사리송의 부진이나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이 다른 공격수, 특히 손흥민 선수에도 영향이 크네요. 네네네, 그렇죠. 여기서 있으면 사실 이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손흥민이 계속 벌릴 수밖에 없는데 네네. 만약 손흥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그렇죠. 따라 나오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는 거. 근데 히사리 보면 거의 움직임이 그렇게 없으니까. 많지 없잖아요. 단 이제 아마 포스텍 감독이 이런 거를 주문했을 수는 있겠죠. 히사리송이 둘을 제가 볼 때 묶어버리고 양쪽 측면이 셉셉이하고 소니가 이렇게 묶어버렸을 때 이 공미 요런 공간 있잖아요. 요 공간을 메디슨이 좀 프리로 같이 침투할 수 있고 사르도 요즘은 뭐 굉장히 침투 좋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침투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 한 옵션으로만 경기를 계속 준비할 수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금방 이거 3라운드 돌았고 금방 다 간파되지. 이 다음 경기는 아마 그 다음 경기 되면 아마 딱 그거 알겠지. 딱 나오죠. 예. 그 사실 묶어- 카라바오컵도 토트넘의 멤버가 바뀌긴 했지만 플럼이 토트넘이 이런 축구를 하려고 하는구나 알아서 그쵸, 후방 간파되죠. 빌드업 할 때부터 계속 전방 압박 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은 맥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 이제 플랜 1, 플랜 2를 얘기를 했잖아요. 소니가 이제 측면보다는 만약 히살리송이 몸이 안 좋을 때 과감하게 벤치 멤버로 끌어내리고 오히려 소니를 좀 더 전방에다가 놓는 게 어떤가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소니는 이거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좀 배우 공간 뛰잖아요. 침투하고. 손흥민 선수가 히살리송 선수가 안 좋으니까 두 경기를 후반전에는 가운데로 가서 손톱으로 뛰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움직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W자 움직임. 네, W 움직임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여기에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그리고 메디슨 같은 플레이메이커가 없었으면 또 소니를 가운데로 움직여 놓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그냥 전형적이게 측면에 놓고 뭐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와서 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잖아요. 그죠? 제임스 매디슨이. 사르가 그냥 막 공격적으로 막 튀어나오고 근데 뒤에는 분명히 비수마가 뒤에를 중원을 딱 제어를 장악하면서 잡아주죠. 양쪽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도기가 이런 움직임, 침투 맞아요. 움직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뭐냐면 공수 밸런스를 지금 잘 맞추면서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상호작용? 어떤 게 그러니까 유형들을 보니까 다 파악을 하고 서로 이제 이해를 조금씩 하는 것 같아. 네네네. 토트넘 경기를 보면 달라진 이유가 포메이션 변화, 감독의 전술 뭐 이런 거 수적인 우위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메디슨의 뭐 플레이 그리고 메디슨이 소니를 이해하는 플레이 그리고 사르가 작년에 몇 개월 전만 해도 야 과연 이거 뭘까 저도 그랬어요. 뭐 너무 약하고 저 언제 뭐 약간 얼타는 느낌도 있고. 예, 유망주인데 뭐 뭔가 좀 투박하고 야 저거 뭐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야. 무슨 볼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상호 형 만약 일반적으로 지금 방송 아니었으면 얘 좀 어디다 쓰냐 얘를 막 이럴 텐데 약간 순화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공격적인 위치로 올라오다 보니 활동량을 가지고 좋더라고요. 상당히 그 수비를 괴롭히고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네, 잘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니까 유형별로 많이 뛰고 흔들어 놔줘요. 창의적인 플레이하는 선수예요. 또 배우 공간도 좋아. 그리고 소니는 자기 역할을 제가 볼 때는 하고 있고 이타적인 플레이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간에 좀 더 그러니까 플레이 자체를 좀 이해를 하고 하는 것 같아. 짧은 시간에 서로가 서로에 딱 보면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이 딱 보시기에는 토트넘 선수들이 뛰는 거 보면 무슨 우리가 뭐 4-3-3이냐 뭐냐 이런 포메이션이 굳이 아니라 실제로 뛸 때 선수들이 눈빛 보고 아니면 쟤 저렇게 서로에 대한 플레이를 이해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좀 재밌다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토트넘 경기가. 그렇죠. 뭐가 맞아요. 딱딱 맞는 느낌이 있더라고. 맞는 느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거는 좀 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케인이 나간 게 오히려 또 그게 또 이런 작용을 하는 걸 수 있어요. 케인이 오히려 나간 게? 근데 케인 자체가 이 뭐 잉글랜드 자체 캡틴이고 어마어마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무게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죠. 그건 맞죠. 근데 그런 선수가 지금 이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 토트넘 자체에 그만큼 무게 있는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나? 모아야 된다는 거지. 네, 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게 지금 토트넘이 주도적이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야 이런 거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우리 전에 농담으로 예를 들면 그랬거든요. 초반에 세 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네. 그러니까 해리케인이 억제기였나 보다. 해리케인이 빠지니까 잘하네. 그냥 이게 농담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해리케인이 나간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위대한 선수, 좋은 선수지 아니었냐. 그렇죠. 나가면 선수들이 우리 케인 없다고 만약에 다 무너지면 우리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진짜 뭉쳐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조직력이 극대화되고 오히려 동기부여가 더 불이 붙을 수도 있다. 네네. 이거는 진짜 맞는 해석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네, 오히려. 네.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해 주신 거를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을 때는 세 가지 움직임 특징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수비 쪽으로 많이 내려오진 않더라.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지만 공격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전술상. 가운데 이렇게 숫자를 많이 놓는 거기 때문에 이들에게 네. 공간과 침투를 주기 위해서 수비를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져가고 싶은 만이 휘사리송이 좋다면 끌어내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요거는 지금 휘사리 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 네, 그거는 좀 쉽지 좀 더 않을 것 같고. 나왔으면 좋겠다. 네, 나왔으면 라는 좋겠다. 요 세 가지 측면을 얘기했고 네. 또 하나 플랜 A와 플랜 B라고 하는 걸 나누셨는데 일단 플랜 A는 현재 감독은 이쪽을 계속 보는 것 같다. 네, 맞아요. 하지만 히사리송 선수가 안 좋다고 한다면 여기서 뛰는 것도 충분히 손톱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네. 정리 맞나요? 맞아요. 아하,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해리케인 빠진 게 지금 팀에게 훨씬 더 뭉치는 계기.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선수들의 플레이의 동작 하나를 서로가 이해하면서 마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타적으로 네. 서로 플레이하려고 그러고. 네. 그러고 보니까 제임스 매디슨도 레스터 시절에는 슈팅을 엄청 때려가지고 약간 난사한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들었거든요. 그렇죠. 경기당 막 열 몇 개씩 때린다. 뭐 쟤는 무조건 슈팅 때린다 이랬는데 토트넘 실제로 프리시즌 때 좀 많이 때렸는데 리그 시작한 다음에는 막 자기 혼자 다 때리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속 게 서로 도우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한 팀으로 어떻게 생각하니까 뭉쳐 있는 느낌. 약간 토트넘 작년 시즌보다는 지금 전 시즌보다는 좀 뭉쳐져 있는 느낌. 그게 이제 감독이 뭐 새로운 감독이 와서 변화를 준 느낌, 팀을 장악한 것도 있지만
선수들의 케미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때로는 이렇게 해서 뭐 지금 3라운드 했지만 뭐 대패를 할 수도 있고 아마 실점을 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말고 걱정되는 거는 맨시티 원정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과연 이 선수를 갖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라인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솔직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거죠. 토트넘 좀 궁금하기도 하고. 리프레시 돼가지고 이제는 고구마 먹는 게 아니고 뭔가 깔끔한 뭐 청장음료를 딱 먹는 거 그런 느낌. 그래서 그때 대신 한번 리버풀 원정이나 맨시티 원정 갔을 때 과연 이제 포스트 감독이 이 선수를 쓸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제가 또 궁금한 그쵸. 점 중에 하나. 9월에 또 되게 대단한 경기 북런던 더비도 있으니까 아스날 그렇죠. 이런 경기에서 어떻게 할지.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네. 몇 가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팬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제 요 주로 왼쪽에 있잖아요. 네. 여기 반더벤이 왼발잡이 센터백이 여기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게 되면 반더벤에게 백패스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팬들의 바람은 여기서 좀 더 과감하게 막 치고 들어가고 주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직접 드리블 돌파나 이런 것보다는 백패스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혹시 뭐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건 전술적으로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뭐 어차피 상대가 촘촘하게 쓰잖아요. 네. 5포든 4포든 이렇게 투박스든 이렇게 촘촘하게 써버리면 포스텍 감독이 전술 자체는 2-3-2-3 자체는 이 중원을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한 상대도 중원을 안 주려고 하고. 그렇죠. 이렇게 모아 있으니까 네, 상대도 모아 중앙을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센터백들이 볼을 가지고 나왔을 때 볼을 줄 수 있는 위치는 솔직히 말해서 이쪽에서 나와서 빌드업이나 이쪽으로 나와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볼이. 근데 소니가 이거를 과감하게 이제 뭐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뭐 원체 뭐 스피드나 개인 기술이 좋은 선수지만 이쪽을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PL 자체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촘촘하고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수비 자체가. 그래서 이제 빌드업 자체를 제가 볼 때 속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속공이 지공이잖아요. 아니지. 네, 지공이잖아요. 지극히 지공이니까 이건 템포를 늦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볼을 뭐 와서 완투 들어가고 막 이런 것보다는 다시 게임에서 기본가- 되는데. 네. 게임에서는 이렇게 누르면 탁 되는데. 반대편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극히 지공상이니까 이거를 지공이니까. 무리하려고 하지 않죠. 또한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자체가 지금 포스터 감독 위주로 이제 바꾼 전술로 하면 뭐냐면 점유를 하려고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마 이 볼이 뒤로 반대편 쪽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장면 자체는 그렇게 문제 있는 그 장면은 아니다. 문제인 장면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스위칭에 대한 거하고 그러네. 어쩌면 네, 이게 스위칭에 대한 히사리송과 물론 뭐 히사리송 전부가 전 문제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움직임에서 많이 이런 게 끌고 나올 수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손흥민 선수도 공격적으로 네, 들어갈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안 나오는 게 문제지 이 자체로 뒤로 주고 있는 게 그게 무슨 막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또한 이제 만약에 뭐 요거는 그러네. 강팀하고 만났을 때는 또 카운터가 아마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측면에 있을 땐 소니의 아마 위협적인 장면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아하. 당분간은 단 이제 이 전술 변화에 따라서 선수들이 이걸 즐기고 있다는 거 그런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다 보니까 즐겁잖아요. 그리고 경기 내용도 솔직히 재미있고 맞아. 공격 축구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보면은 수쪽 위에 놓고 막 빠져 들어가고 찬스를 잡아내고 전 시즌에는 그런 장면들이 없었어요. 스루 패스를 들어가서 잘라 들어가면서 골 넣고 이런 장면 어디 있어요? 사르가 이 볼을 잡아갖고 왼발로 스루 패스 나왔고 메드슨이 없었지. 여기 그럼 없었어요. 여기 끌고 나오고 가는데 이 볼을 그냥 원터치로 골 넣어? 이런 장면이 어디 있었어요? 토트넘 경기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재미를 지금 주고 있고 앞으로도 솔직히 공격 지향성에서는 좀 기대도 많이 되고 관심을 받기에 충분해요. 다만 이 디펜스라는 이 뒷 공간은 아마 포스터 감독이 준비를 하겠죠. 전술 자체를 또 플랜 A가 아닌.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여기에 히사리송 선수가 좀 부진하고 해리케인이 좀 빠져나갔단 말이죠. 네. 이런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를 일로 옮기는 것도 플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네. 그럼 손흥민 선수는 사실 여기서 톱으로 뛰는 게 커리어에 많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약간 측면 네,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움직임이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전술에서 여기 있을 때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흥민 선수가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겁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공간이 만약에 상대가 균열이 났을 때 공간이 제가 볼 때 벌어졌을 때는 지극히 뭐 이렇게 잘라 들어가든 언더랩을 가든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났을 때는 여기서 등딱 9번식으로 버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조금 더 케인이 하던 식으로 10번 역할을 요런 식으로 요 공간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메디슨이 좀 올라가지고 또 이렇게 사르가 조금 올라가지고 또 소니가 요런 제가 볼 때 연계 플레이를 잘하니까
이런 하프 스페이스에도 또 요 공간이 있잖아요. 포켓존에서 받아버릴 수 있는 역할. 이거지 절대 구분 역할을 하면 이거 손이는 제가 볼 때 볼 한번 못 차고 나올 수 있어요. 구분 역할을 하면. 아 이거 저도 이제 이 설명 들으니까 저 맨유 경기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후반 중반 이후에 손흥민이 톱으로 뛸 때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계속 들어가더라고. 맞아. 근데 그 지금 설명을 해주시니까 왜 그런 이게 알 거 아니에요. 손흥민도 알고요. 네, 또 그렇죠. 감독님도 아니까 알죠. 여기서 등지는 플레이 하면 안 된다 손흥민은. 네, 막 절대 안 되지. 끌어 나오고 때 그럼 뒷공간 하면 여기서 볼이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술에서 소니가 측면에 왔을 때는 손흥민 존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그러니까 줄어들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양쪽 다 감차가 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지극히 중원을 제가 볼 때 중요시해갖고 안쪽으로 다 몰아놨단 말이에요. 이 볼 받는 위치가 굉장히 여기서 위로 요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가장 잘하는 위치는 여기. 요 공간이잖아요. 양쪽이잖아요. 요 공간. 손흥민 존 감차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근데 이 전술을 쓰게 되면은 손흥민의 감차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손흥민이 9번 역할을 하는데 10번으로 나오면서 요 존 포켓 존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거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겠죠. 나 진짜 상호 형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에서 이번에 주로 뛸 때 그냥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저 입중계 볼 때 뭐라냐면 다 제발 좀 감차 좀 때려라. 맨날 이래요. 제발 좀 왜 슈팅을 아끼냐. 우리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포메이션 상대 그러니까 토트넘이 밀집을 하니까 당연히 상대도 이거 잡으려고 밀집을 하는데 그쵸. 이 밀집에 여기 들어가서 이 가마찰 수 있는 각이나 공간이 어디가 나오냐. 공간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우리가 제발 좀 때려요라고 하는 걸 몰라서도 아니고 그럼요. 자기도 만약에 열리면 때리지 제일 잘하는 건데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공간이 나기가 어렵다. 이 전술에서는 오히려 들어가면서 봤기 때문에 여기서 봤거나 그렇죠. 누가 감차 좀 때려라 그러면 나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이 전술에서는 감차를 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기하시는 게 가운데로 오면 오히려 등지지 말고 프리하게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10번처럼 움직이면 이 둘이 끌고 나갈 때 그러니까 제임스 메디슨 파페사레가 약간 침투하려고 하는 하프스페이스 공략하면 좀 끌려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손흥민이 여기 있다가 여기 공간이 나오겠죠. 예, 오히려 가짜 여기 9번 위치에 있으면 오히려 여기서는 감차가 나온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4라운드 때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나오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감차 나오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밥만 사줘. 맥주도 한 잔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와 이게 P급 자격증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 아닙니다. 현직 감독님은 그냥 감독님이 아니시군요. 이게 또 재미가 있어요. 확실히 그냥 재밌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번 주말에 좀 보고 네, 저도 보고. 이렇게 지금 뭐 왼쪽에 롤이나 중앙으로 가는 거나 손흥민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 또 보면서 네, 다음에 또 한번 그 상황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상황이 꼭 나와야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나올지 안 나올지 네. 모르겠지만, 네. 안 나오면 상호형 욕하는 걸로. 가짜다! 막 이러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